안녕하세요. 맥키니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3년도 3월달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 핵심이 캄넬리주맙의 CMC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CRL, Complete Response Letter 관련되는 부분들이 뜨느냐 안 뜨느냐가 가장 핵심 부분인데요. 그래서 CRL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사이트에서 12월 22일에 이 팜큐브, 요 메디컬 큐브 관련되는 사이트에서 관련 기사들이 조금 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중국어로 되어 있어서 이걸 구글 문서로 바로 한글로 번역해서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리우스의 이게 중국 분이니까 슈생창, 이분이 이제 그 CTO이기도 하고 부사장입니다. 상하이 헬리우스 바이오텍. 상하이 이제 헬리우스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그 설립이 되어서 이 바이오 그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하는 이제 바이오텍입니다. 여기도 이제 PD1 관련해서 세르플루미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올해 2월 달에 FDA에다가 이제 품목허가 신청까지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CTO와 인터뷰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최근에 FDA가 CRL을 발행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CMC 문제를 승인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HLB의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서 이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하고도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CRL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CMC는 이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또 자세히 올려드렸죠. 그 임상 과정이라든지 대량 상업 생산했을 때 그 물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일치되는지 효과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스펙션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더 많은 생물학적 약물, 캄넬리주맙 같은 경우에도 그 케미칼이 아니라 이제 생물학적 약제니까 FDA의 벽에 부딪혔다. 특히나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올해 4개가 지금 CRL 레터에 걸려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0월 달에 이제 레프리키주맙 관련해서 FDA에서 CRL 레터,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보안 요구 문서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HLB 생명과학이 식약처에서 보안 요청을 들어왔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일단 자진치하고 다시 준비되면 넣겠다 했잖아요. 요게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CR 레터를 그 HLB 생명과학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걸 그 기한 내에 못하겠다 해서 취하고, FDA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CRL 레터, 그러니까 이제 Complete Response Letter, 보안 요구 요청에 대한 이걸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를 발견했다. 그리고 검사 중 당사자 계약 제조 조직 질문이다. 대부분 이제 매뉴팩처링 관련되는 부분에서 뜨고, 4월 달에도 일라이릴리가 이렇게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라이릴리가 CRL 레터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올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는 이제 좋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Complete Response Letter가 무엇인가? 이는 약물 출시로 시작된다. 어떤 약품이 그 미국에서 시판되기 위해서는 FDA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스폰서가 FDA에다가 NDA나 BLA를 제출하게 되면 리뷰 과정에서 의사나 화학자, 통계학자, 미생물학자, 양리학자, 기타 전문가로 구성된 FDA 이 패널들이 제출된 내용을 이제 리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된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문제점을 이제 찾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제가 이제 어발레리라고 하는 이제 그 사이트에서 이 부분들을 CRL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면, 완전 그 보안 요청 서류 관련되는 CRL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노티스다 이거죠. FDA에서 이제 발행되는 노티스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일단 신청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NDA나 BLA 신청자들이 현재 상태의 폼으로서는 승인을 받기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들을 FDA가 요구하는, 그러니까 보완 요청을 하는 이 노티스다 이런 거죠. 이 부분들은 이제 발행이 될 수 있는데 그 NDA라든지 그 안다는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BLA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세고, 그 CRL 관련되는 부분은 허가가 이제 그 부정확하고, 예. 그 다음에 FDA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보안 요청 관련되는 부분 어떻게 이제 스폰서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결합 요인들 부분들을 좀 그 보충할 수 있는지 요것도 이제 그 제안을 포함합니다. CRL 레터에 요렇게 해라.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얘기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중요한 것은 CRL을 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청이 거부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대로 보면 FDA가 이 부분들을 스폰서하게 제공하는 것은 이 과정을 좀 이제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서 이 연속적으로 평가를 해서 이제 승인 받도록 이제 그 취하는 조치가 CRL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2020 작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에 거의 한 37%가 BLA나 NDA나 CRL 레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37%는 거의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3분의 1 이상 정도가 그 CRL 레터를 받았기 때문에 진양곤 회장이 이제 작년 올해 계속 이제 FDA 과정이 순항을 하고 있다는 말 자체가 요게 최종 결론으로 CRL 레터를 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인스펙션 받는 단계마다 CRL 레터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리보세라님에는 전혀 없었고 자문회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본다면 상당히 이제 순항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중요하다 이야기한 것은 그러면 다시 만약에 이제 CRL을 받고 난 다음에는 리서브미션 재신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신청한다고 하면 이게 또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FDA는 다시 이제 그 재신청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규제기관이니까 이 부분들이 위험도와 뭐 안전성이라든지 요구하는 승인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부합되는지 다시 한번 이제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승인되었던 약물들의 1월 달부터 한번 쭉 살펴보면 CR 레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CR 레터가 이렇게 뜨는 부분들이 있고 CR 레터. 이 CR 레터가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을 이 추가적인 임상을 요구하게 되면 이제 이 부분들을 당장 못하니까 이제 처리하고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뭐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2월달이고 이제 3월달에도 보시면 이 CR 레터를 받았던 보면 추가적인 정보, 설비 관련되는 부분에서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전에 이제 CR 레터를 받았던데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는 경우, CR 레터를 받아도 이제 정비에서 다시 리서브미션 해가지고 받는 경우, 여기 보시면 매뉴팩처링 이슈 관련되는 뭐 설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CR 레터도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2번도 발생되고 3번도 발생됩니다. 최종 결론에서 CR 레터가 받는 경우도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레이트 사이클 퍼스트 사이클 리뷰 미팅 뭐 미드 사이클 리뷰 미팅 때마다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CMC 이슈하고 더불어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인스펙션 이슈에서 CR 레터를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도수가 올해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늘고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CR 레터하고 조금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만 현장 실사에서 폼 438 관련되는 부분이 또 뜨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CR 레터에서 인포메이션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 요구할 때도 있고요.
이 정보 관련되는 부분을 추가 요구해서 CR 레터가 뜨는 경우도 있고, 이 제조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CMC 문제에서 CR 레터가 뜨는 경우, 여러 가지 종류에서 CR 레터가 뜨는 부분들,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보면, 그래서 이제 최종 포드 파일정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디레이드 관련되는 부분들도 뜨고,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이제 그 근거 관련되는 부분, 효과 관련되는 부분이 또 부족해서 CR 레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CR 레터,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결과 관련되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겠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 매뉴팩처링 컨트롤, 이것도 CMC 관련되는 이슈고요. PK, 약동학 관련 데이터에 대한 CR 레터. 예. 그 다음에 이전에 CR 레터를 받았지만 뭐 어프로브 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심한 경우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컬렉션 이슈가 나와서 이제 자료 수집, 임상 자료 수집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위드 드로운 같은 경우는 포기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이거 다케다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CR 레터를 받았던 부분. 예. 요런 어떤 부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CR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BLA, NDA를 신청한 제품의 사전 심사, 임상적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회사에 전달되는 문서인데 뭐 생산 공정 안전성, 효능 효과, 생동성, 품질 문제, 허가 신청성, 데이터의 통계적 오류, 뭐 라벨링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안 요청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받게 되면 12개월 안에, 이게 1년 안에 다시 준비해가지고 리서브미션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공청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FDA는 승인을 자동적으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따라서 뭐 1, 2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만약에 이제 떨어질 때도 보면 FDA 결정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approved, 승인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절일 때는 별도의 레터가 안 갑니다. 그 다음 가면 승인 아니면 CR 레터거든요. 그러니까 CR 레터를 받든지 승인하든지 그 아예 승인이 실패되는 거는 레터가 별도로 안 가니까요. 그러니까 CR 레터가 뜨는지 어프로브가 뜨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고 3월 달에도 이제 레이트 사이클 리브 미팅에서 이 CR 레터가 뜨는지 안 뜨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요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5월 달에 CR 레터가 아니라 이제 최종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런 과정에서 플로우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이제 이 그 인터뷰 기사를 보게 되면 스폰서가 제출한 정보가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FDA가 한국 식약처가 보안 요청을 HLB 생명과학에다가 뭐 이렇게 국내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할 수 있는데 그 이렇게 했는데 뭐 요거와 마찬가지로 FDA도 이런 요청하는 CR 레터를 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CMC 관련되는 부분이든 뭐 임상시험, 제품 품질, 의약품 관리, 비임상 결함 여러 가지 어떤 경우에서 CR 레터가 나온다. 그러니까 CMC 이슈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오는데 그 작년도에도 보면 FDA 발행 시장에서 CRL 수가 2021년 18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검토 결론의 31%를 차지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도부터 2020년 거의 31%가 CR 레터를 받았다. 예. 그리고 올해는 FDA가 38건의 CR 레터가 지금 나왔거든요. 이 중에서 CMC 이슈로 허가가 지연된 게 19개고요. 여기에서 대부분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이다. 그래서 캄넬리주맙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이니까 상당히 이제 3월달 그 최종 이제 검토 회의 관련해서 이 이슈가 중요함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CMC 이슈로 CR 레터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FDA에서 여기에서 이제 거의 그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지금 떠 있다는 거죠. 그 CR 레터를 받았던 것 중에서 이 CMC 관련되는 부분들 이야기들이 많죠. 예.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FDA가 바라는 CR 레터의 수가 늘어난다는 게 감독이 더욱 강화된다는 의미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헬리우스의 CTO인 푸센챙 박사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헬리 이슈의 CTU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9112가 올해 4건의 CR 레터를 받았잖아요. 빅파마도 이 부분을 많이 받는 게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성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게 중요한데 CMC2 이슈 같은 경우에도 전체에서는 제법 이렇게 규모를 차지하는데 그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게 심사 일정이 많이 밀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CMC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는 어떤 원인도 하나 있고 여전히 이제 그 CR 레터 관련되는 부분 FDA 자체는 품질 관리가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의 뭐 경고성 그런 어떤 뉘앙스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DA 또 2년마다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그 공장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 한 번 통과했다고 해가지고 이후에 또 이제 CMC 이슈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들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유독 이제 저분자 물질에 비해서 이 생물학적 그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CMC 이슈가 더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케미칼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 구조가 이제 딱 정확하게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합성 단계수라든지 수율에 뭐 차이가 있지만 최종 제품은 뭐 동일해야 되는데 이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일관성이 좀 이제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제 배양하느냐 정제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CMC 이슈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바이오 약품과 저분자 화물 같은 그래서 생산 공정 제어에는 차이가 좀 일정 부분 있다는 거죠. 케미칼에서는 원료가 화학물질이고 이거 조성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근데 생물의약품에는 이 배양 배지가 혼합물이고 이런 어떤 배치 간의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변동성이 있다. 그래서 CMC 이슈 관련해서 바이오약품 관련돼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는 미생물 제어 관련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생산을 중단했다가 뭐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는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오염 관련되는 부분이 뭐 높아가는데 이 부분들이 뭐 철저하게 하느냐 여부. 그래서 항서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이 부분들을 뭐 그동안에 뭐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벌어지지 뭐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부분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FDA에서 올해 CMC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봐 드리고 케미칼 부분에서 리보세라닉 관련되는 부분 8월달 9월달에 인스펙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제 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만 이 과정에서 CR 레터를 나오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간다라고 하면 5월달에 이제 5월달이 아니면 4월달에도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어제도 CMC 오늘 또 CRL 그 다음에 GMP 시설 이런 용어들은 제약 바이오를 하시려고 하면 항상 이제 상업화 단계에 있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항상 뭐 핵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잘 숙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